자, 마지막 내용에 대해서 볼 겁니다. 마지막 내용에 대해서 볼 거야. 그리고 정리를 한번 해주고, 어, 마지막 내용? 진짜 마지막 내용 하나 더까지 딱 보고서, 개념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 어, 자, 우리가 뭐까지 봤냐면, 지금 여기 동그라미 세 번째 거까지 봤거든? 자, 점의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 점의 대칭이동. 근데 그 대칭이동은 기준이 필요하더라. 점이 기준일 수도 있고, 직선이 기준일 수도 있다. 이번엔 도형을 가지고 대칭 이동을 시킬 건데 마찬가지로 점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직선을 가지고 기준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볼 건데 이 내용은 어렵지 않아.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네 번째 3번에서 4번 봅시다.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자, 도형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확인할 겁니다. 이 도형의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점 기준 볼 수도 있고 직선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어. 자, 이것도 똑같으니까 잘 봐봐봐. 자, 선생님이 예를 가지고 볼 거야. 첫 번째, 이 도형의 점에 대한 대칭 이동 볼 겁니다. 대칭 이동 볼 거예요. 자, 예를 가지고 바로 숫자로 가지고 요새 예제를 들어주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여기에 어떤 도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고 칠까? 요놈의 도형을 f의 x, y, y는 이라고 써볼게요. 도형을 가지고 여기에 있던 어떤 이 점,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볼 거야. 해볼 거야. 자,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넣자. 자, 이 도형을 갖다가 쌤이 x제곱이라고 할게요. y는 x제곱. 괜찮지? 아이고 이렇게 쓸까? y는 x제곱이라 쓰자. 도형이 나올 거니까 얘에 대해서 a, b 이제 이 a, b를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서 뭐 예를 들어 저기 없는 점이 되니까 뭐 3,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대칭 이동시킬 거야.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킨다는 것은 이를 가지고 180도 회전입니다 라고 해석해도 괜찮고 직선 x는 3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시키고 y는 1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수 있는데 그거를 한 번에 쌤이 지금 설명을 해볼 거야. 자,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첫 번째 뭐부터 할 거냐면은 y는 x제곱 위의 점 그냥 x, y를 작성할 거야. 작성해 둘 거야. 자, 그래주면은 자, 여기 위에 지금 어떤 점인지 몰라도 이놈이 p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x, y라는 점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x값, y 값을 여기에 넣어주면은 성립할 거야. 괜찮지?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일단 y는 x제곱이라는 관계식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래놓고 두 번째, 저기서 썼던 p라는 점, p를 3,1, 저기는 3,1 기준 대칭 이동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영상 끊기 전에 앞에서 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냥 요 점을 갖다가 3,1에 대해서 대칭시킬 거니까 요 점이 딴 넘어와서 이러한 점으로 갈 거고 검은색 점으로 갈 거고 이것은 180도 회전입니다 라고 볼 수도 있고 x는 3, y는 1에 대해서 선대칭, 직선대칭 두 번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합시다. 자, 아까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는 것은 선생님이 중점 조건 같은 거 쓰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쵸? 중점 조건을 이용해 줄 겁니다. 대칭 이동할 거야. 그랬을 때 그 점을 Q라고 쓰고 이 점을 갖다가 A, B라고 하자. 안 돼, 공간이 없어. 하자. 이렇게 쓸게요. 자, 요 점을 Q, A, B라고 둘 거야. 자, 그래 놓고 세 번째 뭐를 쓸 거냐면 중점 조건 씁니다. 중점 조건 쓸 거예요. 그 중점 조건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은 둘의 중점이 바로 3,1이에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저 중점 3,1이라는 요 점은 바로 2분의 a 플러스 x 2분의 b 플러스 y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왜냐면 요 x값 a랑 요 x 더한 것의 반띵 중점이고 요 b랑 y를 더한 것의 반띵 그게 중점이니까.
됐니? 걔가 바로 3,1이에요 라고 해서 일단 관계식이 뭐가 나오냐면은 3이라는 것이 너의 값이고요. 1이라는 것이 너의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겠니? 괜찮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 대칭 이동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요 Q가 나타내는 A, B의 관계식이 궁금한 거거든. A, B의 관계식이 궁금한 거거든. A, B의 관계식이 A, B라 쓰지 말고 A와 B라 쓸까? A와 B의 관계식이 궁금한 거거든. 됐나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관계식이 궁금하다 그랬으면은 요놈의 값을 갖다가 아까 했던 것처럼 쌤이 대문자 x 요놈을 갖다가 궁금했으니까 대문자 y라고 써서 x와 y의 관계식을 갖다가 확인할 거예요. 괜찮지? 괜찮지? 자, 확인합시다. 그래주니까 네 번째 보라색 써볼게요. 지금 대문자 x라는 것은 2분의 a 플러스 x고 대문자 y라는 것은 2분의 b 플러스 소문자 y야. 근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소문자 x와 소문자 y는 이러한 관계식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 놈을 갖다가 2x 빼기 a를 소문자 x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요 놈을 갖다가 2y 빼기 b를 갖다가 소문자 y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빨간색식 y는 x제곱에 대입을 해주면 식이 어떻게 변형되냐면 2y 빼기 b라는 것의 전체 제곱은 2x 빼기 a라는 것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괜찮나요? 됐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 저놈의 식은 이제 어떻게 바뀌냐? 2y 빼기 저는 좀 전개를 할까? 2y 빼기 b 아니다. 그냥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치? 네, 이렇게 쓰면 돼요. 네,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더 이상 할 게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오케이, 이렇게 그냥 바꿔서 쓸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반대로 한번 써보자.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번에 똑같은 연장선이야. 자, y는 x제곱이라는 게 있고 요 놈을 갖다가 아니다. 이건 쓸모가 없겠다. 볼 필요가 없겠다. 자, 이렇게만 볼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도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칭 이동시킬 건지를 봤어. 이번에는 점에 대해서 봤으니까 직선에 대해서 보겠죠. 그러니까 도형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볼 겁니다. 대칭 이동을 볼 거예요. 자, 대칭 이동 봅시다. 똑같이 할 겁니다. 여기에 y는 x제곱이라는 이러한 도형이 있다 치자. 그리고 여기에 파란색 직선 이렇게 하나 지나갈 거야. 그리고 요 놈을 갖다가 뭐 y는 뭐 x 빼기 2라 이렇게 x 빼기 2라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도형을 갖다가 우리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라는 것은 이 파란색 직선을 기준으로 접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죠. 네, 접을 겁니다. 접을 거. 그럼 접으면 어떤 도형이 나올 거냐면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180도 회전시켰으니까 이놈을 갖다가 빙글빙글 돌려갖고 180도 회전시키면 되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검은색 도형을 이 직선에 대해서 접어도 괜찮을 것이고. 괜찮나요? 자, 그럼 요놈의 식이 이제 궁금할 텐데 요놈의 식도 구하는 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야. 자, 첫 번째 y는 x제곱 위의 점 x, y를 작성할 겁니다. 이거 글씨 왜 이래? 작성할 거예요. 그래주면 관계식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y는 x제곱이라는 게 튀어나오겠죠. 괜찮죠? 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이거를 가지고 마찬가지야. 대칭 이동시킬 거야. 그러니까 계층 이동시킨 기준점을 잡아야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P라는 점이 X, Y라는 게 있었는데 걔가 땅땅땅땅땅땅 넘어와서 여기로 간 거거든. 괜찮니? 그럼 요 놈의 좌표를 갖다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파란색을 쓸까? Q라고 해서 요 놈을 똑같이 A, B라고 잡을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Q A, B를 설정할
하셨어요. 그래 놓고 나는 뭘 관심 있냐면 A와 B의 관계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뭘 쓸 거냐면은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요 두 가지를 갖다 쓸 거야. 자, 씁시다. 자, 세 번째 중점 조건부터 써볼게요. 중점 조건이라는 것을 이용해 주게 되면은 2분의 a 플러스 x가 중점의 x좌표가 될 것이고 2분의 b 플러스 y라는 것이 중점이 되겠지. 중점의 y좌표가 되겠지. 근데 얘가 여러분 보다시피 어디 있냐면 얘와 얘의 중점은 반드시 여기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y는 x 빼기 2 위에 와우 좁아요. 존재한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마찬가지야. 이 직선에 대해서 접었기 때문에 이 빨간색 점선과 파란색 직선은 무슨 직의 관계일 수밖에 없냐면 수직의 관계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수직 조건을 쓸 거야. 수직 조건을 써보면 자 기울기가 지금 파란색의 기울기는요. a 빼기 x 분의 b 빼기 y가 될 건데 얘가 요 파란색 직선과 수직인데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요 놈의 기울기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더라 해가지고 우리가 요 3번과 4번의 식을 갖다가 지금부터 쓸 겁니다. 지금도 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 써볼게. 3번을 갖다가 대입해주면은 자 2분의 b 플러스 y라는 것이 2분의 a 플러스 x에다가 빼기 2라는 것이라서 얘를 양변 2 곱해주면 b 플러스 y가 a 플러스 x 빼기 4가 돼요. 괜찮죠? 일단 냅둘게. 그리고 마찬가지 4번 동그라미를 갖다가 우리가 식을 정리해주면 b 빼기 y라는 것은 x 빼기 a라는 것으로 쓸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식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를 좀 이렇게 합시다. 이거 잠깐만 요 놈과 요 놈 이렇게 나눠서 우리 한번 연립을 시켜보자고. 자, 이놈의 식이 나왔어. 자, 연립을 시켜줄 거예요. 시킵시다. 자, 요 놈에 대해서 연립을 시킬 건데, 우리가 아까 궁금했던 게 얘들아 뭐였냐면은, A와 B의 관계식이 궁금했던 거거든? 요 A와 B의 관계식이 궁금해. 이거 A와 B의 관계식이 궁금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식은 X와 Y의 관계식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이용해서, 5번 씁시다. 5번. 연립이야. 자, 이 식을 이용해서 A와 B의 관계식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을 내가 x는 이라는 식과 y는 이라는 식으로 바꿔볼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쌤이 한번 합한 식을 한번 써볼 거고 뺀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위에서 아래 거 한번 합해 봅시다. 합해주면 이 y가 사라지거든. 그치?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2b라는 것은 합해주니까 x 빼기 4가 될까? 되겠어요? 됐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x는 2b 플러스 4라는 게 되고요. 빼보시면은 누가 사라지냐면 위에 거 아래 거 빼니까 x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요 왼쪽 거 한번 잘 이쁘게 빼보시면 2y라는 것이 될 것이고 저기서 빼주니까 2a 빼기 4라는 게 돼요. 따라서 y라는 게 뭐냐면 a 빼기 2라는 식이 되겠지. 괜찮나? 근데 우리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 게 x와 y, 지금 x가 너고 y가 얘인데 내가 알고 싶은 건 a와 b 관계식이고 다 끝났어. a와 b 관계식이고 알고 있는 건 x와 y 관계식이니까 x가 너고 y가 너니까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다시 요 관계식에 대입해주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어? 괜찮겠니? 대입을 합시다. 대입을 해보시면 대입을 해보시면 자 y 대신에 적어 들어갈 거니까 a 빼기 2라는 것의 전체 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2b 플러스 4라는 것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괜찮나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지금 얻을 수 있는 결론식은 2b 플러스 4라는 것의 전체 제곱이 a 빼기 2의 전체 제곱이더라. 근데 우리 알다시피 봐봐. A, B는 X좌표를 나타내는 A와 Y좌표를 나타내는 B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X좌표랑 Y좌표로 쓸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다시 바꿔서 2Y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은 X 빼기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써주면 괜찮지 않겠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네, 이렇게 바꿔가지고 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또 도형의 대칭 이동에 대한 식을 쌤이 작성해 준 거야. 괜찮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 건 결론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자,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마지막 건 아직 배우지 않았고 여기만 먼저 정리할 건데, 자,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이더라. 근데 평행 이동부터 봤을 때 점이라는 것을 갖다가 평행 이동,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 시킬 수 있고, 도형이라는 것을 갖다가도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평행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점이라는 것은 평행 이동한 a만큼 b만큼을 그냥 더해주는 것이었었고, 음수면 이제 빼기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냥 그만큼 더해주는 것이었고, 도형을 갖다 평행 이동시킨다는 것은 A만큼 B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것은 X 대신에 X-A를 대입한다는 것이고,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것은 Y 대신에 이렇게 Y-B를 대입해 주세요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암기하시고 아까 여기서 했던 이 증명 내용, 여기 증명 첫 번째 시간에 있었어. 이 증명 내용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세요. 자, 그랬고요. 두 번째, 이번엔 점이라는 것을 갖다가 대칭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었고, 도형이라는 것을 갖다가 대칭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었더라. 근데 이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기준이 필요했는데, 그 기준이 점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요놈에 대한 대칭, 이런 것들을 봤는데, 자, 요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무조건 암기를 하시고, 쌤이 오프라인으로 설명해서 만났을 때 이거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조금 해줄게. 그러니까 암기를 그냥 하시고, x축 대칭해라?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어라. y축 대칭해라?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라. 여러분들이 고민 조금만 해보면 이게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암기하시고, 원점 대칭하여라?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어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라? 그럼 여러분들 함수라는 것도 배웠기 때문에 이거 역함수라서 x와 y 역할을 바꾸는 거거든. 그러니까 x 대신에 y를 대입하는 거고, y 대신에 x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놈에 대해서 대칭하여라? 그러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y, y 대신에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냥 일단 암기를 하세요. 얘는 증명을 안 내니까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도형이라는 것을 갖다가 대칭 이동시킬 건데, 마찬가지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수 있고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수가 있더라. 그래서 직선, x축, y축, 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똑같이 본 거고요. 그 점 중에서 독특한 점을 쌤이 하나 원점이라고 지금 놓고 증명을 그러니까 암기할 거 써준 거야. 똑같이 읽어볼게. 봐봐. 점을 갖다가 아까 대칭 이동,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여라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랬거든? 똑같아. 도형을 갖다가 x축 대칭 이동시키라 그러면 똑같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예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그러니까 같은 거지, 같은 거. 그치? 생각을 같게 해주면 돼. 됐죠? 마찬가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여라 할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것처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점이나 도형이나 똑같다는 거야. 마찬가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여라. x 대신에 y 넣고요. y 대신에 x를 넣은 것처럼 도형에서도 x 대신에 y를 넣어주고 y 대신에 x를 넣어주면 되더라. 점에서 이곳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여라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y, y 대신에 마이너스 x 부호로 바꿔서, 도형도 마찬가지야. x 대신에 마이너스 y, y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행 이동은 점이랑 도형이 느낌이 달랐어요. 이 부호가 반대였거든. 근데 대칭 이동은 이게 행동하는 게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증명 과정은 복잡하지만 암기하는 건 더 쉬울 수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줘. 자, 그래서 여기 점에 대한 대칭 이동,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 독특한 직선들 봤었고, 독특한 점, 원점 같은 거에 대해서 봤었고. 근데 이것만 나오면 좋지만 일반적인 점이나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나올 수 있어. 쌤은 설명을 여기만 했어요. 일반적인 거. 이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데, 일반적인 점이 나오게 된다면, 일반적인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원래 있던 점을 갖다가 이것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 뭐 했었냐면 중점 조건을 썼었지. 자, 여기 있습니다. 중점 조건 어디 있죠? 여기 있다. 이 점을 갖다가 이 점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중점 계산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더한 것에 반띵, 더한 것에 반띵 해갖고 외워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놈의 결과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중점 조건 이용이었지. 여기에
중점 조건 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도형을 갖다가 대칭 이동시킬 때도 똑같아요. 중점 조건만 이용해 주시면 돼요. 중점 조건. 알겠죠? 중점 조건만 이용해 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되는 것이었고, 이번에는 일반적인 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직선이 나왔을 텐데 얘는 절대로 공식 답이가 존재하지 않아. 쌤도 얘들 지금 공식을 위에 써놓긴 했지만 증명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요약해주진 않았거든.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하시면 돼요. 자,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 일반적인 직선이 나오면 여기에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직선에서 대칭 이동하라. 그러면은 딴딴딴딴 넘어가는 거니까 이게 2등분 된다. 그래서 중점 조건을 한번 쓰실 거고요. 접은 것이기 때문에 얘가 수직이거든. 수직이니까 이렇게 수직 조건을 한번 이용해 주세요 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증명을 했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나요? 자, 이렇게까지 보시고 남은 문제 여기 최단거리 조건이랑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풀이 요 공식들 관련한 문제풀이들은 다음 영상으로 넘겨보도록 할게. 알겠죠?